세상을 현명하게 살아가는 지혜. 여러분, 노인이라는 단어에서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지혜로운, 연륜, 존경의 대상, 아니면 단순히 인생의 끝자락에서 느껴지는 쓸쓸함. 우리는 어릴 적부터 부모님, 선생님, 그리고 세상의 어른들에게 배웠습니다. 노인을 존경해야 한다. 하지만 왜 그래야 할까요? 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존경이 당연하게 따라붙어야 할까요? 진정한 존경이란 무엇일까요? 미국의 철학자 랄프 발턴 페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노인은 존경을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대신 그의 얼굴의 주름살이 경험의 중요성과 인격의 견고성을 상징해야 한다. 이 말은 단순히 한번 듣고 넘기기엔 너무나도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많으면 자동으로 존경받을 자격을 얻는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존경이란 것은 나이가 아니라 나이에 걸맞은 삶과 태도를 통해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진정 존경받을 만한 사람인가?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사람들은 나를 어떤 모습으로 기억할까? 오늘 우리는 이 질문들을 마음속에 담으며 페리의 명언을 통해 존경과 나이 들매의 의미를 다시 새겨보고자 합니다. 랄프 발턴 페리가 던진 메시지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존경은 강요로 얻을 수 없다. 삶의 태도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다. 노년기는 단순히 시간이 지나 자연스럽게 도달하는 인생의 한 지점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어떤 젊음을 보냈는지, 어떤 선택과 경험을 쌓았는지, 그리고 세상을 어떤 태도로 대했는지의 결과물입니다. 노년은 우리 삶의 종합이자 결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노인이 젊은이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이런 어려움을 겪었어. 그 시절엔 참 힘들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선택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줬지. 그의 이야기는 진솔하고 담백합니다. 자신의 성공만을 자랑하지 않고 실패와 후회조차 진지하게 풀어놓습니다. 그 노인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에 빠져들며 자연스럽게 존경심을 느낍니다. 왜일까요? 그의 주름은 단순히 세월의 흔적이 아니라 그가 겪어온 삶의 폭풍과 쌓아온 내면의 단단함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또 다른 노인을 떠올려 보세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이가 몇인데 내가 감히 나를 무시하느냐? 내가 살아온 세월을 내가 뭘 알겠느냐? 그의 태도는 존경을 강요하지만 듣는 사람들의 마음엔 오히려 거리감과 피로감이 쌓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존경은 명령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존경이란 것은 스스로의 삶을 통해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격과 품격이 드러나야 비로소 진정한 존경이 뒤따릅니다. 노년기의 삶은 단순한 시간의 연장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예술 작품과도 같습니다. 젊은 시절은 에너지와 도전으로 가득 찬 시간이었다면 노년기는 성찰과 나눔으로 채워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일본의 오노 가즈코라는 80대 무용가가 있습니다. 그녀는 60세가 넘어서야 무용을 배우기 시작했고 70세에 들어 세계 무대에 섰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춤에서 단순한 동작을 넘어 그녀가 살아온 시간과 감정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녀의 주름진 얼굴과 느린 몸짓은 관객들에게 단순한 무대를 넘어선 삶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전해줬습니다. 또 다른 예는 넬슨 만델라입니다. 그는 노년에 이르러 용서와 화해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오랜 수감 생활과 고난의 흔적은 그의 얼굴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주름은 단순히 나이의 흔적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기 위해 쌓은 그의 인생의 흔적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유산은 나이가 아니라 그의 행동과 태도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까요? 이탈리아의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90세 요리사 엘리사 페라리는 여전히 매일같이 새벽에 일어나 반죽을 만듭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은 나의 삶이야. 젊은 사람들에게 맛있는 것을 주고 내 요리를 통해 내 이야기를 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 그녀는 단순히 나이를 먹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과 열정을 통해 사람들에게 존경을 자아내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존경받는 노년기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간단하지만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부터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존경받는 삶은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의 선택과 경험, 그리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차근차근 그것을 쌓아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이를 핑계 삼아 젊은 세대에게 존경을 강요하기보다 스스로의 삶과 경험을 통해 그들과 진정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통해 나이 듦과 존경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셨나요? 존경은 나이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살아온 시간 속에서 쌓아온 경험과 인격의 깊이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대하는 따뜻하고 겸손한 마음이 더해질 때 비로소 진정한 존경이 피어납니다. 여러분은 어떤 주름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단순히 나이의 흔적이 아니라 삶의 이야기가 담긴 주름을요. 그리고 그 주름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신가요? 나이 들면 단순히 시간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예술 작품이 완성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존경과 품격이 깃든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노인이라는 단어에서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지혜로운, 연륜, 존경의 대상, 아니면 단순히 인생의 끝자락에서 느껴지는 쓸쓸함. 우리는 어릴 적부터 부모님, 선생님, 그리고 세상의 어른들에게 배웠습니다. 노인을 존경해야 한다. 하지만 왜 그래야 할까요? 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존경이 당연하게 따라붙어야 할까요? 진정한 존경이란 무엇일까요? 미국의 철학자 랄프 발턴 페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노인은 존경을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대신 그의 얼굴의 주름살이 경험의 중요성과 인격의 견고성을 상징해야 한다. 이 말은 단순히 한 번 듣고 넘기기엔 너무나도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많으면 자동으로 존경받을 자격을 얻는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존경이란 것은 나이가 아니라 나이에 걸맞은 삶과 태도를 통해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진정 존경받을 만한 사람인가?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사람들은 나를 어떤 모습으로 기억할까? 오늘 우리는 이 질문들을 마음속에 담으며 페리의 명언을 통해 존경과 나이 들의 의미를 다시 새겨보고자 합니다. 랄프 발턴 페리가 던진 메시지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존경은 강요로 얻을 수 없다. 삶의 태도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다. 노년기는 단순히 시간이 지나 자연스럽게 도달하는 인생의 한 지점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어떤 젊음을 보냈는지, 어떤 선택과 경험을 쌓았는지, 그리고 세상을 어떤 태도로 대했는지의 결과물입니다. 노년은 우리 삶의 총합이자 결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노인이 젊은이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이런 어려움을 겪었어. 그 시절엔 참 힘들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선택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줬지. 그의 이야기는 진솔하고 담백합니다. 자신의 성공만을 자랑하지 않고 실패와 후회조차 진지하게 풀어놓습니다. 그 노인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에 빠져들며 자연스럽게 존경심을 느낍니다. 왜일까요?
그의 주름은 단순히 세월의 흔적이 아니라 그가 겪어온 삶의 폭풍과 쌓아온 내면의 단단함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또 다른 노인을 떠올려 보세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이가 몇인데 네가 감히 나를 무시하느냐. 내가 살아온 세월을 네가 뭘 알겠느냐. 그의 태도는 존경을 강요하지만 듣는 사람들의 마음엔 오히려 거리감과 피로감이 쌓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존경은 명령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존경이란 것은 스스로의 삶을 통해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격과 품격이 드러나야 비로소 진정한 존경이 뒤따릅니다. 노년기의 삶은 단순한 시간의 연장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예술 작품과도 같습니다. 젊은 시절은 에너지와 도전으로 가득 찬 시간이었다면 노년기는 성찰과 나눔으로 채워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일본의 오노 가즈코라는 80대 무용가가 있습니다. 그녀는 60세가 넘어서야 무용을 배우기 시작했고 70세에 들어 세계 무대에 섰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춤에서 단순한 동작을 넘어 그녀가 살아온 시간과 감정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녀의 주름진 얼굴과 느린 몸짓은 관객들에게 단순한 무대를 넘어선 삶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전해줬습니다. 또 다른 예는 넬슨 만델라입니다. 그는 노년에 이르러 용서와 화해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오랜 수감 생활과 고난의 흔적은 그의 얼굴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주름은 단순히 나이의 흔적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기 위해 쌓은 그의 인생의 흔적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유산은 나이가 아니라 그의 행동과 태도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까요? 이탈리아의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90세 요리사 엘리사 페라리는 여전히 매일같이 새벽에 일어나 반죽을 만듭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은 나의 삶이야. 젊은 사람들에게 맛있는 것을 주고 내 요리를 통해 내 이야기를 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 그녀는 단순히 나이를 먹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과 열정을 통해 사람들에게 존경을 자아내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존경받는 노년기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간단하지만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부터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존경받는 삶은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의 선택과 경험, 그리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차근차근 그것을 쌓아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이를 핑계 삼아 젊은 세대에게 존경을 강요하기보다 스스로의 삶과 경험을 통해 그들과 진정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통해 나이 듦과 존경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셨나요? 존경은 나이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살아온 시간 속에서 쌓아온 경험과 인격의 깊이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대하는 따뜻하고 겸손한 마음이 더해질 때 비로소 진정한 존경이 피어납니다. 여러분은 어떤 주름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단순히 나이의 흔적이 아니라 삶의 이야기가 담긴 주름을요. 그리고 그 주름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신가요? 나이 들면 단순히 시간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예술 작품이 완성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존경과 품격이 깃든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노인이라는 단어에서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지혜로운, 연륜, 존경의 대상, 아니면 단순히 인생의 끝자락에서 느껴지는 쓸쓸함. 우리는 어릴 적부터 부모님, 선생님, 그리고 세상의 어른들에게 배웠습니다. 노인을 존경해야 한다. 하지만 왜 그래야 할까요? 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존경이 당연하게 따라붙어야 할까요? 진정한 존경이란 무엇일까요? 미국의 철학자 랄프 발턴 페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노인은
존경을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대신 그의 얼굴의 주름살이 경험의 중요성과 인격의 견고성을 상징해야 한다. 이 말은 단순히 한 번 듣고 넘기기엔 너무나도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많으면 자동으로 존경받을 자격을 얻는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존경이란 것은 나이가 아니라 나이에 걸맞은 삶과 태도를 통해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진정 존경받을 만한 사람인가?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사람들은 나를 어떤 모습으로 기억할까? 오늘 우리는 이 질문들을 마음속에 담으며 페리의 명언을 통해 존경과 나이 들매의 의미를 다시 새겨보고자 합니다. 랄프 발턴 페리가 던진 메시지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존경은 강요로 얻을 수 없다. 삶의 태도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다. 노년기는 단순히 시간이 지나 자연스럽게 도달하는 인생의 한 지점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어떤 젊음을 보냈는지, 어떤 선택과 경험을 쌓았는지, 그리고 세상을 어떤 태도로 대했는지의 결과물입니다. 노년은 우리 삶의 총합이자 결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노인이 젊은이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이런 어려움을 겪었어. 그 시절엔 참 힘들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선택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줬지. 그의 이야기는 진솔하고 담백합니다. 자신의 성공만을 자랑하지 않고 실패와 후회조차 진지하게 풀어놓습니다. 그 노인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에 빠져들며 자연스럽게 존경심을 느낍니다. 왜일까요? 그의 주름은 단순히 세월의 흔적이 아니라 그가 겪어온 삶의 폭풍과 쌓아온 내면의 단단함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또 다른 노인을 떠올려 보세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이가 몇인데 내가 감히 나를 무시하느냐. 내가 살아온 세월을 내가 뭘 알겠느냐. 그의 태도는 존경을 강요하지만 듣는 사람들의 마음엔 오히려 거리감과 피로감이 쌓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존경은 명령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존경이란 것은 스스로의 삶을 통해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격과 품격이 드러나야 비로소 진정한 존경이 뒤따릅니다. 노년기의 삶은 단순한 시간의 연장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예술 작품과도 같습니다. 젊은 시절은 에너지와 도전으로 가득 찬 시간이었다면 노년기는 성찰과 나눔으로 채워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일본의 오노 가즈코라는 80대 무용가가 있습니다. 그녀는 60세가 넘어서야 무용을 배우기 시작했고 70세에 들어 세계 무대에 섰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춤에서 단순한 동작을 넘어 그녀가 살아온 시간과 감정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녀의 주름진 얼굴과 느린 몸짓은 관객들에게 단순한 무대를 넘어선 삶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전해줬습니다. 또 다른 예는 넬슨 만델라입니다. 그는 노년에 이르러 용서와 화해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오랜 수감 생활과 고난의 흔적은 그의 얼굴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주름은 단순히 나이의 흔적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기 위해 쌓은 그의 인생의 흔적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유산은 나이가 아니라 그의 행동과 태도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까요? 이탈리아의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90세 요리사 엘리사 페라리는 여전히 매일같이 새벽에 일어나 반죽을 만듭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은 나의 삶이야. 젊은 사람들에게 맛있는 것을 주고 내 요리를 통해 내 이야기를 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 그녀는 단순히 나이를 먹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과 열정을 통해 사람들에게 존경을 자아내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존경받는 노년기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간단하지만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부터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존경받는 삶은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의 선택과 경험, 그리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차근차근 그것을 쌓아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이를 핑계 삼아 젊은 세대에게 존경을 강요하기보다 스스로의 삶과 경험을 통해 그들과 진정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통해 나이 듦과 존경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셨나요? 존경은 나이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살아온 시간 속에서 쌓아온 경험과 인격의 깊이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대하는 따뜻하고 겸손한 마음이 더해질 때 비로소 진정한 존경이 피어납니다. 여러분은 어떤 주름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단순히 나이의 흔적이 아니라 삶의 이야기가 담긴 주름을요. 그리고 그 주름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신가요? 나이 들면 단순히 시간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예술 작품이 완성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존경과 품격이 깃든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